방금 보신 영상은 최근 저희 아이트럭 구독자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입니다. 주행 중 앞차에서 날라온 낙하물로 인해서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조수석으로 날라왔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운전석으로 날라왔다면 자칫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차주님께서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 더 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 차주님께선 그 어떠한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시고 자비로 유리창을 교환했습니다.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요?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손해배상 접수건만 연평균 350회 이상인데 반해 실제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0.3%에 불과합니다. 제보해주신 구독자분과의 전화통화 내용입니다. 조수석 쪽으로 아무도 없었는데 네, 조수석 쪽으로 간통이 돼가지고 그럼 뭐 유리랑 차랑 다 깨졌겠는데요? 난리 났죠. 뭐 유리가 파편이 뭐. 아 그쵸. 아 그래도 운전석 쪽으로 안 날라온 게 아닙니까? 엄청 놀라셨겠는데요? 그 고속도로에서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그 관할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데요? 진심지요. 우선은 지금 이렇고 지금 그거보다 이렇게 지금 2차에서 날라오는 게 보이는데도 경찰에서는 2차의 책임 소재가 없대요.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낙하물이 앞차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이 블랙박스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그 차량의 번호판이 명확하게 식별이 되어야 하는데요. 구독자님이 제공해주신 영상으로는 앞선 차량에서 낙하가 되면서 튀어오른 건지 아니면 낙하되어 있던 걸 밟으면서 튀어오른 건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는 어쩔 수 없다, 운이 안 좋았다, 그만한 게 어디냐, 이런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죠. 현행법상 도로관리 주체가 책임을 지는 범위는 시설물에 한한다고 합니다. 도로 표지판이나 가드레일 등의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던가 포트홀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타이어 파손 등의 사고가 났을 때 도로 관리 주체에 분명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따라서 도로 낙하물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것들은 도로 관리 주체의 범위를 벗어나고 이에 따라서 보상도 해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차량만 파손된 게 아니고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이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사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CCTV로 가해 차량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마저도 CCTV가 고속도로의 전 구간을 세세하게 커버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설령 차량이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번호판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로까지 이어지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상하는데요.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의해서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정부에서 인적 피해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인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차량에 대한 물적 피해는 도로관리 주체의 과실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해준다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진전 없이 계류 중이기도 하죠. 따라서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흔히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라고 하면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분명히 안전을 위해서 판스프링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지만 판스프링 외에도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낙하물 사고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어떻든 간에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죠.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을 봤는데 운 좋게 피할 수 있었다면 다른 뒤따라오는 차주분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신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 1588-2504로 전화하셔서 낙하물 신고 접수를 꼭 해주시길 바라며, 만약에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일지라도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전화해서 신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라면 그 도로관리의 책임은 각 시군구에 있으니까 지자체로 직접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위급한 상황이라면 112로 바로 신고해주셔도 좋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구독자님의 제보를 통해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다루면 우리 화물차주님들이 표적이 되어서 헐뜯고 비난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콘텐츠로는 다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다룬 건 낙하물 사고는 차주의 의도와는 달리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 역시나 승용차는 물론 우리 화물차주님들도 똑같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론화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낙하물이 있지 않게끔 승용차주분들이든 화물차주님들이든 전부 다 차량의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낙하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인적 피해든 물적 피해든 좀 더 원활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도로 낙하물을 확인하시면 그게 스티로폼이 됐던 박스가 됐던 어떻든 간에 무조건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서 그런 낙하물이 도로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게끔 뒷차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번 우리 차주님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이트럭 에디터 곤잘로였습니다.